6월 15일 32회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코스피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2894로 마무리되었고, 코스닥 지수는 6월 13일 날 768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두 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지만은 6월 2일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피는 196포인트 상승했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약 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게 6월 3일 이게 선거 이후 확정되고 난 다음에 상법 개정 및 저평가주 어디 개선한다라는 이런 소식이 있고 난 다음부터 지주 회사를 비롯해서 저평가 즉 시총 높은 애들이 있죠. 얘네들이 우상향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금요일은 하락으로 마무리했는데, 하락으로 마무리한 거는 중동 전쟁 즉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일단 공격 때문에 이렇게 하락했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도 어디 주말 야간에 즉 금요일 날 좀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도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했고 S&P 500도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너무 겁먹지 말고 이게 어디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할 매수하더라도 본인 금액이 예를 들자면은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 만약에 한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100만 원 들어가시고, 또 나중에 또 갑작스럽게 떨어지면 또 그 금액이 또 얼마를 더 들어가시고, 또 떨어지면 또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한 3분할, 많으면은 4분할 정도 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한 3분할 안에서 다 이게 마무리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2,700에서 한번 눌림 주고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그냥 쭉쭉쭉쭉쭉 이렇게 인제 말도 없이 하다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말했지만은 이 시장이 두 번 하는 순간 우상향이고 이렇게 두 번 하는 순간 우하향이거든요. 예, 지금 이게 6월 3일 이후부터 약 2주 정도 한 5 그레일, 6 그레일, 한 7 그레일, 7 거래일 동안 한 7일 동안 이게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본인의 위치가 예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런 회사가 완전히 높은 자리에서 샀는지 아니면은 중간치에서 샀는지 낮은 위치에서 샀는지를 잘 보시고, 낮은 위치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현금 조금 확보하셔서 이거 떨어졌을 때 이게 어디 뭐 분할 매수하시면 되거든요. 완전히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완전히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은 아직도 물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지금 포모가 많이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주사 없으신 분들 많고, 그리고 정권주 없으신 분들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금융주 가지고 있으신 분은 많은데, 여하튼 뭐 정권주라든지 뭐 지주사가 뭐 간다라고 이렇게 기술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보통 매매를 잘 안 하거든요. 매수를 잘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모가 조금 많이 어디 뭐 발생했더라도 이번에 눌려줬을 때 한번 신중하게 욕심내지 말고 한번 매수를 한번 열심히 해 보세요. 그러면 금요일 날 상승 섹터를 보면은 중동 전쟁 관련주 원유하고 해운 쪽이 많이 갔고, 그리고 조선도 많이 갔고, 그리고 방산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일부 STO 얘도 좀 갔고, 그리고 하락을 살펴보시면은 하락은 일단 기술주가 많이 갔거든요. IT 즉 하락은 많이 내렸거든요.
그중에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소부장이 좀 많이 하락했고, 그다음에 화장품, 미용기기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원전, 요즘에 많이 갔던 변압기, 원전 얘네들도 지금 하락 많이 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 태양광도 하락했고, 석유화학도 하락했고, 2차 전지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로봇 AI 즉 기술주도 하락했고, 바이오, 엔터, 그리고 지주사는 계속 올라가다가 이번 금요일 날 하락했는데, 그 금요일 전부터 한 수요일부터 이렇게 하락한 회사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하락이 많이 했더라라는 거고, 지금 원래 3 대장 섹터가 뭐냐면 조선방산 변압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조선방산은 그대로 계속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전쟁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인제 변압기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조선방산 변압기가 원래 2024년 3 대장 섹터였는데, 그리고 올해 이제 떠오르는 게 원전이 좀 올 초부터 많이 이렇게 인제 상승하고 있는데, 얘네 4개 중에서 지금 2 개는 상승했고, 금요일 날 이제 2 개는 하락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말고, 지금 이게 또 좋은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일 수 있으니까 이게 분할 매수 원칙에 따라서 잘 매수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한 뭐 각 종목에 한 30% 20% 이상 30% 이상 이렇게 수익 나지 않겠나라고 이리 보는데, 그런데 이익이 안 나는 회사는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20% 30% 40% 많게는 80% 100% 이렇게 수익이 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자 한번 볼까요? 현금 보유자는 지금 분할 매수하시면 되는데, 이익이 나는 인제 회사를 선택해서 눌림시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욕심내지 말고 해야 됩니다. 원칙에 따라서 하셔야 되고, 분할 매수 시 투자자 성향에 따라 보유기간 선택하세요. 나는 아주 짧게 할 거다. 짧게 한다는 것은 거의 용어를 매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매매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오늘 사서 내일 팔거나 오늘 사서 오늘 팔거나 이런 것을 보통 매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디 정권 방송을 이렇게 보시면은 매매 투자라는 말이 이리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주 긴 기간도 아니고 중간 기간도 아니고 스윙 기간도 아니고 아주 숏으로 아주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거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이것을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급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짧은 거밖에 없고, '나는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길게 가셔도 되고, 그리고 본인이 '나는 중간치다.'라고 하면은 스윙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식 시장의 악재는 원래 마이너스도 있는데 회사가 이익이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최고의 악재는 뭐냐? 그 회사가 이익이 안 나,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로 뭐가 있느냐? 너무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위치가 사실은 조금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게 많거든요. 이게 테마로 갑자기 이렇게 날아간 애들도 있습니다. 이게 테마로 갑자기 이렇게 날아가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테마로 갑자기 날아갔는데 그게 인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지역 화폐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 화폐가 이익이 나는 회사는 있어요. 그럼 그 회사 잡으면 좋은데, 이익이 안 났는데 그 섹터 즉 그 테마에 엮여서 인제 우상향으로 간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지금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최고의 악재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악재는 사실은 높은 자리더라. 그래서 현재 주수가 높기에 현금 보유 상태에 따라서 욕심내지 말고, 만약에 이익이 나는 회사가 눌림졌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인제 분할 매수하시는데, 원칙을 이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높은 위치에서는 함부로 매수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디고 본인이 매수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대해서 관찰을 오랫동안 하셔 갖고, 이 지점이면은 PBR도 낮고, 그리고 PER도 적정치고, 그리고 이 정도면은 우상향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다음 분기 좋아질 것 같고,
또 '1년 후 좋아질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아주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안정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월요일 날 내일 급락하더라도 매도하더라도 수익 실현이고 오르면은 또 더 좋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위치를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난주 목요일 밤부터 이게 뉴스가 안 좋게 일이 나서 우리나라에 금요일 날 영향을 미쳤는데, 금요일 아침부터 시초부터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미쳤는데, 중동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중동 전쟁이 단기간인 영향인지 아니면은 아주 긴 기간의 영향인지를 이것을 이제 관찰을 잘 해야 되는데, 중동 전쟁이 아주 단기간이라고 하면은 중재자로 인해서 단기간 하락 후 상승이 있는데, 이 중재자를 봤을 때는 미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개입하지 않겠나라고 이리 보는데, 이거는 인제 단기간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확전을 했어요. 확전. 그럼 중동 전쟁의 확전으로 인해서 장기간 동안은 주식 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또 확전이 일어나면은 또 이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해 보려고 하고 지금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안 좋게 되면은 트럼프가 이 정권이 더 앞 정권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고 한 번 더 살펴보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 사람이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 4 번의 경우를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제 정세를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읽을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종목 사면은 무조건 가겠지.' 뭐 나중에는 가겠죠. 하지만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라라는 거고, 하지만 지금 이 구간이 힘든 구간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그렇지는 않고 조금 눌려줬을 때 그냥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그리고 상법 개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상법 개정 소식이 투자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겠죠. 근데 상법 개정이 허지부지하다, 그리고 좀 연기가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된다, 좀 부정적으로 있으면은 이거는 하락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서 상법 개정이 우리 개미 투자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이제 3,000 찍고 또 한 번 눌림 줬다가 3,500 갔다가 또 눌림 주고 4,000 갔다가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5,000을 올해까지 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올해까지 갈 수도 있겠죠, 무슨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면은. 그런데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한번 먹고 나오고 또 저점에서 사서 또 올려놓고 먹고 나오고 또 저점에서 사서 먹고 나오고 이래야 되지. 우상향으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가면은 이 사람들도 언제 팔지 그것을 분간 못해서 갑자기 또 급락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3,000, 4,000, 5,000 이라는 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여하튼 앞서 얘기했지만은 주식 시장의 최고 악재는 뭐냐? 높은 자리입니다. 이건 높은 자리. 그래서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이게 '현금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현금 확보를 하셔야지, 현금 확보 없이 이게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이게 일부 투자자 포모가 발생했는데, 이게 포모는 사실은 좀 일찍이 온 것 같습니다. 한 5월 중반부터 온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실질적으로 온 게 언제냐면 6월 3일 이후부터거든요. 6월 3일 그 이전 이후부터거든요. 그 시점부터인데,
우리가 인제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오고 저평가 주식 뭐 개선책 이렇게 뉴스로 계속 하기 뉴스로 나와서 그러면은 그때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매수를 놓쳤거든요. 이게 인제 매수를 놓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아 지금 타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하다가 이걸 인제 계속 못 탔어요. 매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주회사를 비롯한 뭐 저평가주 또 이것도 인제 매수를 놓친 거죠. 그래서 지주회사 그리고 요즘에 잘 간 정권주가 있죠. 정권주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인제 어디 그 매수를 놓쳤으니까 또 거기에서 어디 뭐 그 포모가 옮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상승 세터만 계속 갔어요. 그 정권주는 근 한 달 동안 지금 쭉 우상향했거든요. 그리고 시총이 높은 종목 위주로 또 상승했습니다. 예상외로 어디 정권주도 시총이 높고 지주회사도 시총이 높거든요. 시총이 높은 종목 위주로 상승했기에 또 지수는 높아졌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의 상승은 둔화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보면은 기술주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내수주보다는 기술주 즉 IT 관련된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 걔네들이 보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우상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계좌만 마이너스로 인식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찍혀 있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예전에 앞에 1년 전이나 그 앞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 지금 포모가 어느 정도 발생했구나.'라는 거고 여러분들 수익이 이 개미들도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너무 마음 어디 조바심 타거나 초조하거나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157 번을 넘기거든요. 아시겠죠? 너무 크게 뭐 '생각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반 개미들은 그렇게 많이 수익 실현을 못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걸 한번 볼까요? 158 번을 보시면은 상승의 한 템포 쉬어가는 구간이다. 겁먹지 말고 분할 매수. 지금 사실은 겁 겁먹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지금 겁먹는 구간은 아닌데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지금 이게 한 예를 들자면은 2,600 많으면 2,600 많이 떨어지면 2,600 여하튼 여기에서 한 5% 이상은 하락할 수는 있지 않겠나라고 이리 보는데 지금 2,894 니까 한 140을 빼면 2,700 좀 더 떨어지면 2,600 2,700 2,600 많이 떨어지면 2,600대 되지 않겠나라는 건데 근데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어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2,500 이나 2,400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쯤에 떨어지면은 더 좋죠. 왜냐하면 또 우상향할 수 있는 우상향했을 때 먹을치가 더 많으니까. 그런데 많이 떨어져 봐야 한 140 많이 떨어지면 한 140, 150 한 160 하여튼 이럴 것 같은데 여튼 여러분들이 이게 분할 매수를 잘 하시면은 이게 된다라는 건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금액을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말고 이게 이제 분할 매수를 한 3번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많으면 4 번?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라는 건데 그러니까 욕심을 내시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번하고 2 번은 분할 매수를 하되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지만 중동 전쟁 그 뉴스 소식도 한번 잘 보고 뭐 해결책이 있다. 뭐 중재안이 나왔다. 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게 이게 있으면은 이게 긍정적으로 이게 인제 발휘가 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기 등 이런 게 인제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총이 낮은 것은 제가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 듣다가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게 금액 투입하게 되면 그거는 또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6만 전자 됐다가 또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얼마냐면은 그냥 여러분들 잘 적어 놓았다가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는 54,000 에서 56,000원 오시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한 번 사고 또 50,000 원은 되면 또 2번 사고 47,000 이나 46,000원 되면 3번 사고. 근데 46,000 원까지 가겠나? 그 안 갈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가면은 그때 더 많이 사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또 65,000 원, 70,000 원대 그때 파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때 안 갈 것 같다 싶으면 60,000 원에 파시면 되고. 삼성전자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액이 다른 회사보다는 많이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왜? 안정적인 회사니까. 그리고 현대차 190,000 원, 180,000 원 밑으로는 그냥 사세요. 예를 들어서 190,000 원이다 사시고 170,000 원이다. 그때 또 사고 150,000 원이다 사고 130,000 원 사고 그러면 4번 사면 되지. 그리고 삼성전기는 12만 5천 원대 오시면 사시고 11만 원 오시면 사시고 그럼 9만 5천 원 오시면 사시고 7만 원에 사시고 그럼 4번 사면 되지. 근데 그렇게 떨어지겠냐 이거지. 한 9만 원 7만 원까지 오겠나라고 내려오겠냐라는 거죠. 내려오면 더 좋고 안 내려오면은 거기서 눌림 주다가 우상향하면은 수익 실현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못 내느냐 욕심 때문에 다 그렇다고. 욕심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이 보세요. 이게 얘네들은 차트를 안 봐도 그냥 그 가격대가 오면은 그냥 형성이 되는 거잖아. 그 가격대가 오면은. 삼성전자 54,000 원, 56,000 원 사이네. 그냥 55,000 원에 살까? 그냥 사는 거라고. 얘네들은 차트도 안 보잖아요. 그냥 얘기하잖아. '이 얘네들의 가격대 형성이 이렇게 되는구나 매수.' 그러면은 6만 원 넘었다. 65,000 원 넘었다. 7만 원 넘었다. 그러면 분할 매도하시든가 아니면은 한꺼번에 다 매도하시든가 그거는 투자자 마음이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이닉스 184,000 원에서 187,000 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이게 10번 이상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184,000 원이나 187,000 원 오시면 사시라고. 근데 지금 23만 얼마죠. 그럼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럼 그때 왜 안 샀냐라는 거죠. 누군가 "그럼 그때 떨어지겠냐?" 이리 질문하면 왜 그때 여러 번 10번 이상 얘기할 때 안 했냐라는 거지. 그 하이닉스를 보시면은 184,000 원, 187,000 원 오시면 사시고 17만 원 오시면 사시고 또 15만 원에 사시고 13만 원이나 12만 원에 사시라고. 근데 4번 샀는데 12만 원 왔는데 4번 샀는데 얘가 9만 원까지 갔다라고 하면 그때 떨어지면 더 좋지. 또 사면 되지. 그런데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면 현금이 없잖아요, 현금이. 그래서 한 번에 막 들어가면 안 되고 분할 매수 들어갈 때는 금액을 어떻게 나눌지를 투자자가 잘 계산을 해야 된다고. 꼭 먹을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대응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사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나머지 회사도 해 드리고 싶은데 너무 높은 자리에 있는 예를 들자면은 조선, 방산, 변압기, 원전 얘네들은 지금 가격대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너무 높은 자리까지 왔거든. 그리고 쭉 갔다고. 1년 전부터 쭉 갔다고 23년 부터 갔는지 하여튼 쭉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얘네들은 그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쉽게 말해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 4 개는. 그래서 얘 4 개는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더 많은 어디 걔네들 많이 간 애들 하락할 때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했지만 주식 시장은 상승을 해도 걱정을 하락을 해도 걱정입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내용 때문에 두렵다. 이거 학습화되어 있거든요. 전쟁나면 하락하고 아주 이게 짧은 기간인 것은 단기간 하락했다가 우상향. 그런데 확산되거나 확전되면은 장기간 하락. 이게 학습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학습화 때문에 또 걱정입니다.
왜냐면 지금 상승했잖아. 지금 상승 구간에 지금 전쟁이 나왔거든요, 1 번이. 그리고 상승 시 매수는 또 급락할까 봐 걱정입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뭐죠? 주식 시장은 회사가 이익이 안 나는 것도 악재지만은 주식 시장의 악재는 너무 높은 자리, 즉 가격대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간 것도 이게 악재입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서 남들 다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지.' 해서 매수했는데 이게 또 떨어질까 봐 걱정. 이것도 학습아. 하락시 매수하면 더 급락할까 봐, 지하 몇 층으로 들어갈까 봐 또 걱정. 이것도 걱정이죠. 그리고 급등 종목에 여러분 쏠림 현상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금요일 날 해운하고 그리고 원유 관련주 머선석유 이게 있었는데 아침부터 바로 상한가 가고 이래 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 그쪽에 또 욕심 생깁니다. 그쪽에 욕심 생겨. 그쪽에 욕심 생기다가 그거 하락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걱정되는 겁니다, 이게. 또 타인과 수익 비교로 심리적 위축, 이건 다 욕심이라고. 타인하고 절대 비교하시지 마시고 본인 원금 지키세요. 본인은 원금과 본인의 수익 난 걸 지켜야지, 타인하고 비교해가 뭐 합니까? 타인은 여러분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원금 회복에 대한 초조함, 욕심이죠. 왜? 공부도 안 했었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공부를 미리미리 했었어야지. 이건 다 욕심과 관련된 거고, 이거는 1, 2, 3 번은 다 학습한데 이런 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은 들어오는 순간 고위험군입니다. 고위험 파트라고. 주식 시장은 들어오는 순간 고위험입니다. 고위험. 우리가 건물이 붕괴되는데 그 붕괴되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고위험군 아니겠습니까?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축구하고 놀고 이리 하면 그 자체 행위가 고위험군이잖아요. 맞죠? 주식 시장이 고위험군이라고. 고위험 투자인데 거기에서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 섹터를 한번 보십시오. 관심 섹터를 보십시오. 이것도 여러 번 한 건데 보세요. 실적 좋고 시총 1조 이상인 종목에 투자해라. 첫 번째 반도체가 밑에서 올라온 것도 많습니다. 밑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 밑에서 옆으로 행보 박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우하향으로 한 게 있는데, 그건 종목 선택을 여러분이 잘 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소재 부품 장비를 살펴보시면 우상향했다가 눌림 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 날. 왜? 전쟁 때문에 이놈 들어가세요. 근데 시총이 1조 이상 된 종목 몇 개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이놈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근데 5천원짜리도 좀 좋은 종목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차마 5천원짜리는 하시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가 안정적인 1조 이상, 얘네들 한번 잘 보세요. 얘네들 우상향했다가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약간 눌림 주는 현상 나타낸 애들이 있거든요. 이놈 잘 보세요. 그리고 미용 화장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많이 줍니다. 예상외로 많이 줍니다. 화장품 갈 때 쭉쭉쭉쭉 이래 가고 떨어질 때도 쭉쭉쭉쭉 가지만 이게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애들이 몇 개 있어요. 우상향으로 가는 애들이 있다고. 화장품 중에도 그렇고 미용은 더 많고. 그런데 어 어 이제 우하향으로 가는 미용도 있지만은, 그래서 시총 높은 애들 중에서 이게 잘 보시면은 1조 이상 되는 것 중에서 이거 우상향으로 가면서 지금 눌림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런데 화장품주 중에서 목요일 날 안 좋은 이야기 나온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 회사는 유심히 살펴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막 우상향이니까 지금 높은 자리에서 눌림 좋네 들어가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요일 날 안 좋은 뭐 이야기 나와서 목요일 날 많이 급락했다가 금요일도 이렇게 하락한 게 있는데 그 회사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용물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방산 변압기,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원전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데, 원전은 왜 안 좋아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원전을 싫어하고 외국 쪽에서는 원전을 선호하거든요. 일종의 정책주지 않습니까? 그 현재 대통령은 원전보다도 신재생 에너지를 선호하고, 외국에서는 일단 전기 없으니까 원전을 지금 필요로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원전 중에서도 수출용인지 국내용인지 그걸 한번 잘 보세요. 원전 중에서도 수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개를 보세요. 개. 그런 종목을 보시고, 지난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조선방산 변압기는 2024 년부터 한국 주식 시장을 일으킨, 그리고 앞에 리더한 3 대장 섹터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예, 조선 그리고 방산. 근데 왜 지켜봐야 되느냐? 언제까지 떨어질 건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그때 턴할 때 우하향으로 갔다가 우상향으로 턴할 때 이때 한번 들어가셔도 되고, 지금 막상 조선방사는 들어가라라고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중에서는 우상향으로 쭉쭉쭉쭉 가는 3개 회사는 있습니다. 3개 회사가 있거든요. 뭐 3개 회사 잠깐 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한 세 개 회사가 있는데, 그거 말고 우상향으로 갔다가 눌림 주는 거 1조 이상짜리들 몇 개 있거든요. 몇 개 있거든요. 이런 회사도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압기 중에서도 완전 대기업이 아니고 중견기업 같은 애 1조 이상짜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잘 보세요. 그리고 원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고, 그리고 조선방사는 너무 높더라.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너무 높고, 그리고 중견기업도 좀 높은 거는 또 높은데, 하여튼 이거는 섹터를 여기는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흑자 나는 회사 중에서 1 조짜리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엔터는 3 대 기업사 이렇게 잘 보세요. 그리고 이게 차는 있죠. 기아하고 현대 보시고, 현대는 그냥 190,000원 밑으로 180,000 원 밑으로 그냥 접근하세요, 접근. 로봇 AI 바이오, 얘도 인제 살펴봐야 되거든요. 얘도 보긴 봐야 되는데 이익은 많이 안 나요. 이익 안 나요, 로봇 AI 바이오는. 그런데 인제 이익 나는 회사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잘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이걸 왜 로봇 AI를 봐야 되냐면은, 지금 21 세기 2025년 이후 2030년 개석 이후에는 우리가 사실은 로봇하고 AI가 지배할 것 같은데, 이러한 변화 흐름,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회사들이 뭘 하는가도 이렇게 인제 살펴보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익 안 나는 회사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도 AI를 하시려고 하면 네이버가 있거든요, 네이버. 사실은 AI는 네이버입니다. 근데 네이버의 지금 주식 흐름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의 인내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면은 네이버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네이버는 얘기하느냐? 시총이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코스피 10위 안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이버는 시총이 높습니다. 네이버는 시총이 높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여하튼 이거 한번,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보는데 흐름의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흐름의 속도가 너무 느려요, 네이버는. 근데 그러니까 다른 거 중소업체나 뭐 소기업이나 뭐 중견기업 중에서도 빨리빨리 우상향으로 가는데, 걔네들은 제가 함부로 말하기가 뭐하고, AI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거든요. 그리고 삼성 SDS. 이 정도는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삼성 SDS가 한 10조 정도 안 하나요? 한번 볼까요? 삼성 SDS. 어
삼성 SDS 시총이 금요일자 기준으로 10조 6천억 이네요. 1,000만 다행이네. 예, 그래서 AI 하면 원래 삼성 SDS나 SDI 아닙니다. 삼성 SDS나 어디 네이버인데 얘네들은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웬만한 인내력 아닌 사람은 조금 느린데 AI 하고 싶으면 그거 하시라고. 아시겠죠? 로봇은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완벽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이게 현대차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미국 회사 산 것 보스턴 다이나믹스인가? 근데 우리나라에 상장이 안 됐으니까 그거 했으면 시총이 예를 들어서 10조 넘으면은 제가 말씀이라도 할 건데 현대차가 산 로봇 회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제 상장이 안 됐으니까 일단 로봇은 보면은 대부분 하여튼 그래요. 예예예. 그리고 바이오를 굳이 하고 싶으면은 셀트리온하고 삼바가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중에서는 시총이 최고 높은데 어디 삼바라는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합니다. 근데 걔도 너무 높은 자리에 있고 그나마 시총 낮은 것 중에서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것은 셀트리온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걔도 다 느려요. 네이버도 느리고 삼성 SDS도 느리고 그리고 셀트리온도 느리고. 근데 인내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고. 투자 시 이거 인제 매번 강조하는데 재무제표, 분기 영업이익 그리고 연 영업이익 이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셔야 얘가 PBR이 어떻고 PER이 어떻고 이렇게 인제 예측이 되는데 그런데 중소기업은 이런 게 안 맞아요. 왜 갑자기 급등하고 급락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래서 인제 중견기업 이상 아주 이익도 있고 매출이 있는 이런 몇 조짜리 이상 회사를 보면은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런 회사들도 3 배, 4 배, 5, 6, 7배 간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저점에서 평소보다 10배 이상 거래량 터지면은 무조건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 흐름들 잘 봐야 되고 그리고 투자자별은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인제 살펴보시라라는 건데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모펀드가 지금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부터 파는 것 같은 향기가 나긴 나던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금액에서 이렇게 파는 것 같은 향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던데 지난주. 하여튼 이거 살펴보시고 외국인은 쪼금 계속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림 봐야 됩니다. 그림은 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리. 심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주식시장의 최고의 악재는 이익 안 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높은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 일봉상도 높고 주봉상도 높고 월봉상도 높고 연봉상도 높으면은 어떤 사람은 뭐 돌파 매매해서 계속 갈 거라 이리 얘기하지만 걔 한번 눌리면은 바로 70% 80%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5년 내지는 10년 기다려야 돼요. 완전 최고점에서 사서 그리 했으면은 본인이 한꺼번에 돈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10년 이상 걸려야 된다고. 그게 누구냐? 포스코 홀딩스 아닙니까? 포스코 홀딩스. 10년 기다렸다가 올랐는데 또 이게 또 떨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뭐든지 이 한번 물리면은 최고점에서 물리면은 아예 손절을 치든가 아니면 물리면은 최소 5 년에서 10 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함부로 사이버상이라고 이게 주식시장은 사이버상이지 않습니까? 돈을 함부로 주식시장 사이버상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원금을 지켜야 됩니다. 만 원이라도 버시는 게 낫지. 1 억을 투자하더라도 만 원을 버셔야지 1 억을 하면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매일같이 잃어봐요. 그게 가랑비에 5천 넣는다고 계속 나중에 그럼 손실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튼 내일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분할 매수 잘 하시고 그리고 뭐 월화
뭐 떨어진다 월요일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화요일까지 하락한다든지 수요일까지 하락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그 구간을 잘 정했어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 잘 하시고 그러면 또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를 수도 있고 목금만 오를 수도 있고 화수, 목금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일 안 떨어지고 월화수목금 오를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하락하게 되면은 내일 분할 매수하시고 그런데 내일 갑작스럽게 상승하면은 여러분들 놓친 겁니다. 갑작스럽게 상승하면은 따라가지 마세요. 내일 갑작스럽게 오늘 새벽에 두 국가가 하회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쟁 안 할 거다. 하회한다라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우상향하겠죠. 그러면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바로 옆에 국가가 아니거든요. 다른 국가의 영공을 위로해서 넘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 국가도 영공을 미사일이 허락해 주겠냐 이거지. 한두 번은 이래 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우상향 상승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분할 매수 원칙에 따라서 욕심 부리지 말고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음 주도 이번 주도 다가오는 이번 주도 많은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